자, 그래서 이제 뒤쪽에 지질구조 문제들 몇 개 좀 같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현이랑 화면 하나 띄울 건데 문제 좀 같이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지금 괜찮죠 이제? 이렇게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제 2021학년도, 그러니까 20년도에 쳤던 수능 문제고요. 자,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표에 나타난 화학 A와 B 그리고 실식입니다. A, B, C예요. A, B, C의 분포를 얘기해주죠. 나는 화학의 뭐 블라블라블라는 이따가 나중에 아마 다음 시간이나 이번 시간 이번 주에 이제 만약에 내용만 좀 접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절대라서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에 A와 B의 A는 B를 관입하고 있고 요 말을 좀 보겠습니다. A는 B를 관입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보시면 A는 B를 관입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B와 C는 뭐로 되어 있대요? 부정합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A와 A는 B를 관입했고 그 다음에 요 관계는 부정합이에요. 부정합. 요 관계성에서 여기는 A와 B와 C 사이에서의 관계를 한번 찾아볼까? 이거 어떻게 생겨보는지 좀 파악할 수 있겠니? A는 B를 관입했고요. B와 C는 부정합 관계입니다. 어떻게 생겨본 걸까? 얘는 난정합이겠다, 그지? 난정합. 좋아요. 근데 난정합은 부정합이면 위에 화상함이 있어야 돼요? 아래에 화상함이 있어야 돼요? 얘는 어떻게? 아니야. 왜? 얘들은 이제 분명히 우리가 얘기한 아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쌤이랑 그 개념 노트에 40페이지 잠깐 좀 펴볼래? 40페이지 보시면요 관입과 분출을 비교해놨단 말이에요. 요 얘기를 좀 해줄게. 먼저 관입부터 한번 볼까요? 자, 앞에 볼게요. 앞에 그림 보겠습니다. 분명히 원래 A 땅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A 땅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C가 그 위에 퇴적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누가 요 마그마가 이렇게 쭉 관입을 해왔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지층을 이제 약하니까 뚫었겠죠?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변성작용이 C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얘는 어디를 이 파란색 선상을 부정한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이렇게가 이제 부정한 면이 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분출 같은 경우는 즉 여러분들 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요 화성암의 경계는 여기는 부정한 면이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지? 그 위는 부정한 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라도 얘는 아니란 얘기야. 그리고 얘는 이제 똑같습니다. 원래 H인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B가 뭐 했습니까? 관입을 해왔죠. 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위에는 B가 그냥 새롭게 깔릴 겁니다. 원래 지층이 없던 곳이. 알겠지? 그냥 사실 A라는 친구는 여기까지만 있었던 거야. 어디까지만.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B가 올라오게 되면서 여기 지층 위에 깔리고 그 다음에 더 깔렸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융기 후에 뭐가 일어났다? 침식이 일어나다 보니까 기저혈관들이 이 화성암 바로 위에 생기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 화성암의 경계는 뭐로 볼 수 있어요? 부정한 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야. 다시 한 번 더, 여기는 부정한 면입니다. 하지만 왼쪽 그림에서는 이 위가 부정한 면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한번 돌아와 볼까? 이 그림과 방금 봤던 앞에 수능 19번 문제의 차이점은 뭘까? 맞춰보세요. B와 C가 부정한 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분출이어야 돼. 분출은 아마 깎여가지고 C가 쌓여야 될 거란 말이야. 그치? 물론 관입에 의한 거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얘는 관입했습니다 라고 하지 부정함이라고 얘기를 안 했겠지. 그치? 아마 B층이 먼저 분출됐고 그 다음에 아마 침각이 일어났을 거고 침식이 일어났을 거고 그 다음에 침각에 의해서 C가 쌓였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림상. 말이 돼. 그 말이 되는 이유를 찾아야 돼. 왜일까? 틀려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얘기해봐요. (1분) 뒤에 저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게 부정한 면이 되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C가 쌓일 수가 없다 그지? 이상하잖아. 뭘까요? 뭘까? 역전? 아닙니다. 역전은 없어요. 좋은 접근입니다. 위에 글자는 일단 좀 지울게요. 여기다가 좀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앞에 잠깐 볼까?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 힌트입니다.
얘는 뭘까? 지표에서 끝나면 돼. 지표에서 뭔가 더 나와야 돼. 한상제. 아, 아니에요. 자, 잘 들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40페이지의 그림은요, 지층 단면이고요. 얘는 측면입니다. 지표의 측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봐야 되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이사 좀 그릴게. 이런 그림입니다. 이걸 왜 그렸느냐? 자, 이렇게가 4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4 그려진 거 잘 봐요. 4 찾으세요. 얘는 어디야? 명면이 아니야. 지표야, 지표. 지표에 그려진 거야. 다시 그대로 이 그림에다가 다시 옮겨볼게. 여기가 A라는 얘기고요. 요렇게가 B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C입니다. 즉, 사실 윗면에서는 마치 여기 있는 C가 이렇게 경사져서 요 그림이었나요? 반대죠, 거리. 경사진 방향이 반대여서 C 위에 B가 쌓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표 아래에서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B가 있고 이 위에 C가 쌓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쪽 면이 안 보인다 그랬지? 이쪽 면을 작게 그리면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원래 다 B인데 여기에서 A가 이렇게 관입한 거예요. 이해돼요? 돌려볼까? 선생님 돌려서 그려줄게. 4를 돌릴게. 아, 4를 만약에 1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A겠죠? 그다음 요렇게가 B겠죠? 여기가 C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요렇게가 C요. 얘가 B요. 요렇게가 A요. 얘가 B요. 이게 이제 승리인 거지. 여러분들 이제 개념 공부나 어떤 문제풀이로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영역을 확인해놓고 나한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찾아내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게 수능에서 요구하는 탐구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신유형으로 내신에 나왔다. 한 문제 이제 8점짜리인 거예요. 8점짜리. 7점짜리, 8점짜리 문제예요. 실질적인 난이도. 물론 보통 100점을 거기까지 잘 안 줄 거기 때문에 서술형이 아닌 이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난이도 진짜 문제 순 난이도로 같은 고등학교 2학년 그렇게 굉장히 고난이도예요. 처음부터 혼자 봤다면 다 틀린다라고 보는데 솔직히 고등학교 2학년에서 잘한다는 친구들도 아마 다 틀릴걸. 한둘 빼고 다 틀릴걸. 한둘 빼고 전교생에 진짜 실력대로 푼애를 칠 것 같으면 요거 찾는 것만 해도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B를 관입한 거고요. 다시 한번 A가 B를 관입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B 구정합 그 다음 C가 퇴적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지? 다시 한번 B 부정합 C가 퇴적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다 라는 거지. 특이하죠? 재밌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봐봐. 우리가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안 보여. 이 정보가 잘 안 들어와.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아직 잘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알면 알수록 보이거든. 지구과학은 풀면 풀수록 보여야 돼. 정보가 덜 쌓였는데 지구과학 쉽다 나 잘해 안 돼요. 지구과학은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유형이 어려운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리화학은 3월달에 시작해서 잘하는 애들은 얼마든지 1등급 받을 수 있어. 알겠지? 재능이 영역으로 얼마든지 커버 가능해. 여러분들 영수 3월달에 시작해서 1등급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받아요. 수학은 가능하거든요. 잘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하는 거 이기기 힘들어. 물론 국어나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대적으로 공부량 자체의 그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요. 국어가 공부 안 하고 실력으로만 푼다고 점수가 잘 나올까?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아니? 우리는 공부가 연역적 있고 귀납적 공부가 있어요. 연역적은 뭐냐면 A가 B예요. 근데 B가 C래요. A랑 B 사이 A와 C 사이 관계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연역적이야. 귀납적은 뭐냐면 A는 이렇고요, B는 이렇고요, C는 이렇고요, D는 이런데 A랑 C 사이 관계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귀납적이에요. 얘는 A랑 B, B와 C 관계 사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 정보를 안 주고 그냥 정보만 쭉 나열하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연계성을 물어보는 거야. 연계성을 물어본다고. 왜?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스테이션 구조 배웠죠? 지질 구조 배우겠죠? 그 뒤에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배운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딱 그 중간에 있거든. 근데 그 연결고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보는 게 필요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무조건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뒤에 가서 궁금해하면 어차피 못 따라가요. 왜? 이미 우리는 EFG를 해야 될 순서예요. 근데 나중에 돼서 옛날에 ABCD 배웠는데 얘들 사이 관계성이 어떻게 됐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는 이제 A랑 E 관계, B랑 G 관계 이런 거 찾아야 된단 말이야. 놓치고 없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상대적으로 이제 물화에 비해서 생물이 좀 그런 편이고 물리화학은 극단적으로 수학 쪽에 좀 가까운 공부법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못하면 못 푸는 계산이 불가능은 안 되는 이런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지구과학은 이제 그런 쪽에서는 개념 자체는 쉽단 말이야. 솔직히 우리 부정하고 얼마나 쉬워요. 내용 보면은. 근데 문제는 저게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부정합을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야. 물론 이제 우리가 중간 단계를 좀 안 거치고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그런 것도 좀 있긴 합니다만 접근 자체가 아니잖아. 왜 부정합인지가 해석이 안 되잖아. 왜? 이거를 뭐로 봤으니까? 지층 단면으로 봐버리니까. 지층 단면으로 봐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부정합인데 뭐지? 같아요. 얘가 부정합인데 그럼 부정하면 아래에 쉐일이 있네. 부정하면 위에 화합이 있는데, 그러니까 화성함이 있는데, 이런 거 있다. 알겠지? 자료 해석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얘들 신기하게도 이 4가 진짜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봅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 참 재밌게 잘 만들어냈다, 그지? 네, 뒤에 옆에 있었던 내용은 우리 아직까지 안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방사성 원소에 대한 동위 원소비 요거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내용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이제 부정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56페이지에 나와있는 지층의 나이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아마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하면서 1단원은 끝이 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설 전에 아마 1단원 전체 끝내고 나면
설 때는 여러분들 일단은 문제 풀 수 있게 문제 좀 드릴 겁니다. 미리 좀 풀 수 있게 숙제를 좀 낼 거라서 아마 그 쌤이 얘기했던 요게 제목이 베이직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나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피날레 같은 경우는 아마 내신 때 들어갈 거라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책은 3월달에 2단원씩 나갈 거고, 2월달에 1단원씩 나갈 거고, 그다음에 4월달에는 이제 피날레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제풀이 위주로 넘어갈 거고, 피날레 전까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랑 이제 개념 한 번씩 수업 한 번 더 훑긴 할 겁니다. 시험 범위별로. 알겠지? 근데 쌤이 아마 2월달까지는 3월 중순까지는 진도를 좀 뺄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1학기 기말 범위까지 나가 있을 거라서 학교에서 혹시나 진도가 확 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쌤이랑 같이 얘기해서 같이 보고 넘어갈 거고요. 가끔씩 막 천체 파트부터 시험 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미리 것을 좀 드리자면 천체 파트는 진짜 어렵습니다. 다들 에이 지구과학 쉽잖아, 지구과학 쉽잖아 했다가 이제 그래서 지구과학에서 이제 점수 좀 빨아볼까 하는데 문제는 쌤이 얘기했죠. 나만 쉬운 게 아니라고, 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얘기하는 몇몇 개념 빼고는 쉬워. 개념 자체는 쉬워. 공부하기는 쉬워. 얼마나 어렵고 쉬운 문제를 푸느냐에 대한 차이점이지. 사실 쌤 지금 드린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기초 문제들밖에 없단 말이야. 기초 문제들. 알겠지? 인터 같은 경우도 기초 문제 플러스 한 혹은 중상 직전까지 들어갈 거고, 피날레 같은 경우는 거의 중상에서 고급만, 좀 어려운 문제만, 그리고 더러운 문제만. 난이도가 높다라기보다는 더러운 문제, 더러운 유형들 좀 많이 들 거예요. 더러운 것들. 알겠지? 네. 상대적으로 이제 농구 같은 경우는 쌤이 봤을 때 피날레에서 그 더러운 문제까지는 안 풀어도 충분히 상위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네는 이제 최상위를 노리려면 좀 필요할 것 같아. 피날레를 푸는 연습 자체가 왜 필요하냐면 쌤이 얘기했잖아. 중앙은 문제가 길다고. 평균 점수 이제 박살 날 거기 때문에 거기서 70점 맞으면 진짜 거짓말하고 2등급 나옵니까? 2등급. 그리고 만약에 평균이 30점 나왔다? 70점 나오면 1등급 아니면 2등급이야. 딱 그 컷이야. 딱 그렇게 나와. 한 75점 나온다? 그럼 안정적으로 1등급일 수도 있어. 그럴 거야.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도 느끼겠지만 그 코로나 특수가 여러분들 때가 되게 문제를 잘 못 풀거든. 왜냐면 영상으로 너무 많이 접근을 한 세대여서 평균적으로 비교 대상들이 어차피 자기들끼리니까 같은 학년들 비교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떨어져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문제 푸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실력을 높이면 무조건 고득점 받았을 때 등급은 잘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똑같은 시험을 치더라도 여러분들이가 평균이 10점씩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많이 좀 그래. 아시겠죠? 이거는 뭐 막 윗대가 잘한다 아랫대가 잘한다 이거를 비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 그렇죠? 전쟁이 터진 세대는 공부를 했겠니? 안 했을 거 아니야. 나 똑같은 거야. 병이 터졌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에 대한 구제가 좀 존재할 것이고, 그 대화의 구제와 함께 아마 책 읽는 것도 영상으로 봤을 거기 때문에 영상으로 많이 접근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거기다가 영상이 얼마나 발달한 세대야. 그치? 쌤이 보기에는 진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그 영상에 대한 값어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 그죠?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시험은 뭐예요? 영상의 값어치가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야. 대신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선생님 나이 때나 다른 세대들보다 이전 세대들보다 영상을 가져가는 것들을 훨씬 더 잘할 거예요. 훨씬 더 잘할 거야. 그러나 아마 차이점이 있을 건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랑 여러분들 세대가 약점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어차피 내신 같은 경우는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같은 세대들끼리 비교하는 거라서 상관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에게 약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시키면 아마 확실히 효과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짧은 글이라도 많이 읽어봐요. 많이 읽지 말고 얘가 나한테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이걸 많이 읽다 보면 확실히 도움 많이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읽어봐도 300개인데 사실 불가능하다 그지? 하루에 한 개씩 읽고 못 읽은 거 못 읽은 대로 버리면 그러면 이제 공부가 돼. 쌤이 하나만 좀 얘기해 줄게. 하나만. 그
그 공부할 때 있잖아. 계획 짤 때 있잖아요. 계획. 여러분 혹시 계획 짜세요? 계획 짜? 쌤 혹시 계획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니? 따로 없죠? 쌤이 쌤 성적 얘기한 적 대충 있나? 한 적 있나? 안 했나? 쌤 중학교 때 332등 하던 사람이거든? 370명 이거 얘기했지? 했나? 했었나? 했었는데 쌤이 7등까지 올렸다고 했잖아. 1년 반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중3 때 좀 사건 사고가 있어요. 쌤이 공부를 적게 되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과학고등학교 지금 영재고 준비했었는데 한 달 학원비가 이게 250만 원이었단 말이야. 수업 하나가 충격적이잖아. 한 달. 그룹 수업이거든. 그룹 수업. 4명 들을 때 1,000만 원이었어. 쌤이 들어가면 5명 되잖아. 5명에 1,000만 원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가격이 고정이야. 근데 원래 4명인데 이제 쌤이 약간 좀 특이 케이스여서 이제 학교장 추천으로 집어넣겠다 이 목표였거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들의 욕심이었던 거지. 어른들의 욕심인데 선생님이 이제 사실 선행을 하던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영재고가 지금보다도 더 선행을 많이 요구하던 데야. 그냥 입학 시험에서 대놓고 물건 물투 생투 가지고 와서 시험 문제 내던 세대거든. 그러니까 선행을 하면 아예 합격을 못해. 지금은 생활 생투를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되는데 무조건 도움 되지. 근데 현역으로도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을 정도는 되거든. 대신에 개 똑똑해야 돼. 물론 똑똑해야 돼. 그러니까 영재고는 지금 그 수학적 사고가 수학적 습이라는 게 공부에 대한 사고가 알겠지? 이 머리가 돌아가는 게 수재인 친구들과 아니면 뇌용량이 좋고 미리미리 공부해서 선행이 미리 좀 땡겨진 친구들이 많이 뒤섞여 있어. 영재고는. 그리고 영재고 같은 경우는 전국에 6개밖에 없단 말이야. 6개밖에. 그때랑 어쨌든 그런 학교였는데 거기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쌤 공부 때려치고 좀 놀다가 150등 정도 이제 졸업을 하지. 한 중간 정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 한 60등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야. 그때 쌤이 공부했던 게 뭐냐면 쌤이 타임테이블 하면서 얘기해줬나? 공부하는 거. 쌤은 어떻게 공부했냐면 딱 이맘때야. 딱 이맘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학교 안 갈 때 몇 시에 일어나요? 8시. 6시.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아침에 뛰는구나. 런닝? 리스펙 해줘야 돼. 이런 거. 야, 쌤은 이제 약간 원래 옛날에 뛰었는데 뛰기만 하니까 근육이 너무 근육만 빠지더라고. 살만 빠지더라고. 그래서 요새 좀 덜 뛰어. 좀 먹으려고 찔려가는 편이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몇 시에 일어난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쌤은 아침잠이 많거든요. 쌤 아직도 아침잠이 많아요. 아침에 주말에 아침에 눈 뜨면 욕부터 나와요. 오늘이 토요일이라니.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일요일이라니. 갑자기 일어날 거야. 근데 요새는 좀 적응됐어. 왜냐면 쌤이 이제 여기 넘어오기 전까지는 진짜 거의 약간 좀 야행성. 원래 또 인간도 야행성 인간이야. 야행성 인간이라 이제 좀 그랬는데 이제 쌤이 여러분들 나이 때 아침에 일어나면 10시야 10시야. 정말 현실적이다 그지? 현실적으로 10시에 10시에 일어나면 이제 한 12시쯤부터 그 전에 이제 밥 먹고 12시부터 선생님의 하루가 시작되는 거야. 그럼 뭘 했냐면 월, 화, 수, 목, 금 이때까지. 그러면 12시부터 2시, 2시부터 4시,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을 쪼개요. 준비, 그 다음에 2시까지, 그 다음에 4시까지, 그 다음에 6시까지. 그러면 하루에 12시부터 2시까지랑 4시, 그 다음에 6시까지 세 번씩 월, 화, 수, 목, 금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총 15칸의 이제 시간을 쪼개놨다 그지? 여기에 쌤은 이제 뭘 했냐면 그 당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올라가던 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쪼개고 난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EBS 인강을 그냥 아무거나 고등학교 1학년 거, 고등학교 2학년 거 그냥 적당히 골라가지고 어차피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냥 막 봐요. 어차피 뭐 EBS야 뭐 이제 책도 뭐 싸잖아. EBS는 상대적으로 책도 좀 간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싸게 해서 했었는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강, 그러니까 쌤이 듣던 게 한 개, 영어도 한 개, 수학은 두 개.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거 하나, 그다음 고등학교 2학년 수학 하나. 그러니까 현행 하나, 선행 하나.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사회과학 인강 아무거나 이제 하나씩 들어요. 또 EBS 인강이 1시간 초반 아니면 50분 후반대 영상이 되게 많거든. 한 1.6배속, 1.7배속 하면은 딱 맞습니다. 왜냐면 인강은 그 EBS 인강은 쌤처럼 이렇게 말이 안 빨라요.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지구과학원 1강 수업할 누구 강사입니다. 요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학습 목표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 따라롱 띄우면 이제 여기 자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뭐뭐뭐뭐는 뭐뭐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답답해. 나 같은 인간은 죽어. 나 같은 인간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빨리 돌려. 그럼 진짜 한 40분 50분 만에 들어. 그러면 그때 동안 뭘 하냐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때 국어 하나를 듣는 거야. 이때 수학 하나를 듣는 거야. 그러고 나면 보통 이제 국어 듣고 수학 들으면 특히나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필기 할 때 많으니까 중간중간 스탑하면 한 1시간 10분 하면 다 들어. 다시 볼 거 다시 보고. 그러고 나면 나머지 시간 동안 여기서 나왔던 문제들 푸는 거예요. 남는 시간 동안. 그럼 거의 딱 2시간 정도 되거든. 그러고 나면 수학을 들으러 가는 거야. 중간에 뭐 알아서 쉬고. 쉬는 것도 자유롭게 쉬었어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학 들어. 수학 듣고 나면 이제 2시간 동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쌤은 그 당시에 아직도 있던데 쌤이 한 1분 풀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수학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플러스로. 그러면 이제 이때는 수학 문제를 푸는 거야.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채웠어. 그러고 나면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국어 한 번 들었으니까 영어 듣고 그냥 이때는 그냥 쉬어. 쉬어. 낮잠도 한번 자고 웹툰도 좀 보고 만화책도 좀 보고. 쌤 때는 이제 웹툰이라고 해봐야 컴퓨터 봤기 때문에 휴대폰을 보던 시절은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쌤 때는 이제 막 스마트폰이 생기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뭐 또 수학을 하나 듣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뭐 사회 하나 듣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수학 한 번 더 듣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따가 또 문제 풀기 시작해서 과학 듣고 그 다음에 놀고 그 다음에 또 놀고 이런 다니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쌤은 이 15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그냥 풀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끝내면 먼저 끝내는 대로 끝내고 만약에 국어를 다 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책 필요 없는 그냥 다른 것도 들으러 가는 거야. 왜냐면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도 있죠, 비문학도 있죠, 문법 있죠, 수업이 다양하단 말이야. 이제 그걸 막 골라 듣는 거야. 이렇게 이제 1월 2월을 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쌤은 이 당시에 가는 학원이 사실 단순해. 쌤은 영어를 잘 못했거든.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집에다가 그냥 나 영어 학원만 한번 가볼래. 왜? 말하기가 너무 안 됐어. 듣고 말하기가 너무 안 됐어. 그래서 회화가 되는 영어 학원을 좀 가고 싶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찾아가지고 그거 하나 갔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뭐 주말 또 개별적으로 스케줄 짤 수 있겠다 이제. 근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학원에서 이 짓을 하고 있더라고. 이게 뭐야? 윈도스쿨이잖아. 윈도잖아. 대신에 시간도 빡빡하게 해가지고 쭉 가는 거잖아. 쌤이랑 좀 다르지. 나는 좀 자유롭게 그냥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수성고 쌤이 이제 데리고 나왔으니까 수성고에서 전교 60등이면 전교생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전교생이 한 640명, 660명 이 정도 됐던 것 같아. 한 700명 정도 됐어요. 세 학년 합쳐가지고 2000명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꽤 많았다, 그지? 이제 그 상황에서 60등 정도 나왔고 내신은 이제 10% 안에 늘었고 그다음 모의고사는 거의 한 98%, 99% 항상 이렇게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랬는데 만약에 2주에 뭔가를 놀잖아. 2주에 만약에 뭐 할머니 집을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서 2주를 만약에 쉬잖아. 그럼 내가 지금 뭐밖에 안 했어? 국어 하나, 수학 하나, 수학 2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영어 하나 플러스까지 사회, 과학 못했다, 그치? 사회, 과학의 문제풀이 좀 덜 했잖아. 이걸 그냥 쿨하게 버리라고.
수목금을 놓았으니까 수목금 놓은 것만큼 더 해야지라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10을 해야 되는데 1주는 6밖에 못했으면 내가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지? 그 다음 주에 다시 10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 주에 14를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14를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는 거야? 11로 4번을 쪼개야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숙제를 못 해왔으면 다음 주에 하라고. 이번 주에 시간을 쪼개서 뭔가를 쳐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고장이 안 나. 언젠가는 고장나. 언젠가는.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장이 나는 타이밍이 나. 그럼 그때는 쿨하게 쉬라고. 쉴 줄도 알아야 돼. 공부라는 건 공부로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모든 그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음식 맛집 탐방.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데이트. 친구와의 약속. 아니면 뭐 공연. 뭐 이런 것도 다양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서로 다 상호 교환이 가능한 구조예요. 근데 여기에는 누구도 끼는 거예요? 당연히 공부도 끼는 거예요. 잠도 끼는 거예요. 다 끼는 거예요. 학원과 자율학습도 여기에 끼는 겁니다. 그러면 쌤이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공부해라?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까지는 아닌데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쌤은 이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사실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잖아.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은 뭐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한번 만들어봐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공부를 한번 만들어봐요. 알겠지? 근데 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되는 편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해야지 하고 좀 편안하게 시작해서 나중에 시간을 늘려가는 거야. 처음부터 막 많이 한 게 아니라 쌤 아까 약수 막 쳤잖아. 중간중간에 그냥 쉬었다니까. 대신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1시간으로 쪼개고 1시간으로 쪼개고 1시간 반으로 쪼개고 1시간 반으로 쪼개세요.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타야 돼요. 쌤은 이제 2시간으로 쪼개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쪼갰을 때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해봤다. 2시간만 하라니까 4시간만 하라고. 6시간 하지 말고 나는 자신 있다. 여기 6시부터 일어나서 이제 운동하잖아. 그럼 중간에 낮잠 한 번 자면 내가 한 6타임은 할 수 있다. 12시간을 공부에 쏟아붓겠다. 아, 물론 이제 12시간에 대한 그 타임테이블을 잡겠다고 그러는 게 맞겠지? 예를 들어, 이제 얘는 8시부터 10시, 10시부터 12시. 조금 더, 다시. 8시부터 10시, 12시, 그 다음 2시, 4시, 6시, 8시, 10시라고 쳐보자. 그럼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는데 나는 이 중에 요 시간은 밥 먹고 낮잠 자겠다. 그럼 요 시간은 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요 8시부터 그 다음에 12시 사이에 그 다음에 2시부터 그 다음에 10시 사이에 어떤 타임테이블을 쪼개도 괜찮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공부를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한번 해봐요.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주말에 대략적으로 한 4시 50분부터 7시 반까지 요 타임에 지금 학원이 있는 거잖아요, 토요일에. 그치? 그럼 요 타임에 이제 비는 거야. 여기는 항상 이제 오전이나 학원으로.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뭐 고정된 시간 말고 비어있는 시간이다. 빈 시간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빈 시간이 있으면 내가 그 빈 시간에 공부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적정 시간에 넣을 수 있는가를 한번 해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월요일날 저녁 학원 수업이 있다, 화요일날 저녁 학원 수업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수요일날 학원 예를 들었다 치자. 나 목금 학원 수업이 다 있다라고 쳐보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남는 타임테이블은 여기하고 요렇게겠지? 혹은 내가 항상 언제마다 누구랑 만나서 하는 뭐 운동이 있다 하면 여기에 이제 그걸 빼는 거야. 그것도 빼라고. 다 상호교환 가능하다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쌤 방식이 뭐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내가 매주 해야 되는 양 분량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여기다 그냥 하나씩 채워나간 겁니다. 채워나갔어요. 그렇게 되면 방학 동안 뭘 할 수 있냐면 나의 잉여 시간을 컨트롤 할 수 있어. 잉여 시간을. 남는 타이밍을 컨트롤 할 수 있다.
내 남는 시간에 대해서 컨트롤만 할 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보면은 하루에 일을 저만큼이나 할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 사람들은 뭘 안 하냐면 중간중간에 행료가 잘 없어요.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판단이 파악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판단을 딱 드는 순간 바로 딱 그냥 실행에 넘기는 거야. 그게 된다. 그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해야 될 일이 A, B, C, D, E, F, G, H 이렇게 8가지가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딱 뭔가 시간이 비잖아? 비었다는 걸 내가 이 머릿속에 시간표처럼 타임테이블이 딱 있잖아? 그러면 나 이번에 뭐 할 거 없는데? 하면 바로 그럼 조심 뭘 해야지가 된다고. 아니면 쉬어야지가 된다고. 근데 그거 없이 나 오늘 할 거 많은데 이게 아니라고. 할 거 많은 걸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에 인여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내가 그 시간에 이걸 할 수 있구나를 안다고. 근데 쌤 같은 경우도 P거든요. P거든. 미리 안 넣어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넣어놨는데 그게 깨지더라도 별로 머리가 안 아파. 알겠죠? 쌤은 이제 저지먼트가 먼저 들어간 사람이 아니야. 판단이 먼저 들어가지 않는다고. 뭐야? 할 수 있는 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놓고 거기에 집어넣는 스타일이야. 그게 P거든. P. 계획형 무계획형이 아니에요. P도 J도 계획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알겠죠? J 중에서도 인간 말종만 되게 많아. J래 지금 계획형이래. 계획한 게 없잖아. 근데 자기는 계획이 뒤틀리면 너무 짜증난대. 이기적인 거거든. 이기적인 거야. 남들과의 대화에서 굉장히 이기적인 거야. 준비된 거 없으면서 자기는 그 준비된 게 없는 게 계획이라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아니거든. 계획이라는 건 짜여진 그 나의 시간 속에서 미리 짜놨어야 계획인 거예요. 짜여진 틀에 미리 집어넣는 게 계획이에요. 무계획이라는 건 짜여진 틀에 아직 넣어놓진 않았지만 자기 걸 파악하고 있는 게 무계획인 거예요. 쌤이 생각하는 인간 말종은 짜지도 않았고 뭔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하자니까 싫대요. 그건 안 돼요. 그런 애들이 딱 뭔지 알아요? 약속 안 지키면서 뭐 하자면 안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쌤은 별로 안 좋아해. 일반적으로. 보통 좀 많이 그렇다. 물론 쌤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하겠지. 그치? 하지만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공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는 파악하더라고. 내가 이번 주에 얼마를 뭘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봐. 만약에 학원에서 매주 이제 제공하는 거라면 그걸 여기다가 H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리고 나 H 해야 되는데 시간 나면 여기다가 H 집어넣어라. 시간 날 때. 그럼 내가 지금 시간이 나는 시간이라는 걸 파악을 해둬야지. 그러면 이제 쌤이 아까 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냐고 물어봤냐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정해진 스케줄이 있냐는 거야. 있어요? 없는 시간도 있니? 딱히 할 게 없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타임테이블이라고. 3시간이 남으면 2시간 1시간을 쪼개든 3시간을 쪼개든 아니면 2시간만 쓰든 타임테이블을 만들어두라고. 내가 이때는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를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뭘 하더라도 그 시간에 나 이때 그럼 이때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지가 아니라 뭘 하지가 딱 들게 되면 이제 바로 내가 뭘 할 수 있지와 뭘 하지가 합쳐지게 되면 딱 집어넣는 거야. 알겠지? 이 뭘 할 수 있지? 이 물음표 얘들과 알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 게 조금 이제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 인생에. 쌤 같은 경우도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쌤이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다음 목요일날 밖에 없는데 나한테 할게요. 월화목금 이렇게 월화목금에서 쌤이 좀 여유가 비거든요. 여유가 비단 말이야. 그래서 쌤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이제 선생님 개인 일정. 쌤 같은 경우야 공부도 있겠지. 공부도 있을 건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나의 자유 시간이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놀러 가려면 이때 놀러 가야지. 내가 뭘 하려면 이때 해야지. 이때 뭐 예를 들어 세차 혹은 집안 청소 혹은 이제 집안일 같은 것들 이런 거. 쌤 같은 경우 이제 토요일을 거의 이제 학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이제 생기는 집안일은 토요일에 일을 안 한단 말이야. 금요일 밤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자요. 그래야 목요일, 토요일 아침부터 수업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계획화되어 있는데 딱히 정해져 있진 않아.
근데 이제 필요할 때 만약에 월요일 일어났어. 근데 내가 집에 쓰레기를 안 버렸네. 그럼 내가 이때 일어나서 이거 뭐 하고 이거 정리하고 이거 쓰레기 버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나가서 세차하고 아니면 이제 누구랑 미팅을 하기로 했었는데 뭐 이제 공부를 하기로 했었는데 문제 풀어봐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집어넣는 거예요. 그 쌤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아이패드에 보면 투두리스트 쭉 적어놓습니다. 아이패드에다가 이 다음 주에 해야 할 일들. 이번 주 건 안 써. 다음 주 거 쓰는 거야. 이번 주 건 보이면 그냥 집어넣는 거야. 알겠지? 근데 다음 주에 만약에 내가 할 게 없으면 투두리스트 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거 해야겠다. 저번 주에 이거 안 했다. 이런 것들. 그렇게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은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한다지만 문제는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 여러분들 걸로 바꾸면 돼. 여러분들이랑 안 맞을 수도 있어.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는 영역을 만들고 자기 스타일로 바꿀 수 있는 거 바꾸시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게 되게 좋아. 만약에 선생님 저는 근데 아무리 그래도 플래너 같은 거 잘 못 쓰겠어요.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뭐만 하는 거야? 그냥 어디 눈에 잘 보이는 데나 아니면 이제 이표 만들어가지고 배경 만들어서 한글에다가 이제 붙여넣어서 쭉 복사해? 종이로 쓰든가 아니면 아이패드에다가 하든가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 정도 들만 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는데 무계획도 계획화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계획도. 알겠지? 계획 자체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계획이 아직 짜여지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본인이 뭐가 부족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거든.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 그래야 성장을 해요. 그래야 한량이 안 돼요. 한량 참 좋거든. 한량. 일어나서 배꼽 긁으면서 엄마 밥 줘. 밥 먹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숙제해야 되는데 미루다가 숙제하고. 이런 삶에서 좀 벗어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쌤은. 그치? 쌤은 그래서 사실 쌤 스타일에서 미라클러는 쌤이랑 반갑습니다. 아침에 딱 몇 시에 빡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이런 것 좀 맞아요. 쌤은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정도는 이제 뒹굴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필요하고 그러고 이제 저녁에 에너지를 좀 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남이 나쁘게 얘기해도 그래요 하고 치우는 편이에요. 뭐 어때? 뭐 사람마다 다 똑같은 사람도 아니고 성향이 다 같은 것도 아니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 스타일대로 각자에게 최선의 방식을 찾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 알겠지? 근데 그래도 멘탈 터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쌤도 겪어보고 쉽지 않아. 공부라는 게 잘 되시는 건 아니에요.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 외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많이 얘기할 거고 그리고 그 쌤이 저번도 얘기해줬나? 세특 얘기했나? 우리 1학년 때 세특 이제 다 쓰셨죠? 다 써봤죠? 어때요? 잘 쓴 것 같아요. 이미 쓴 이후에 쌤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쯤이면 거의 끝났을 거기 때문에 이제는 안 바뀌잖아. 12월 말에 만났을 때는 뭐 얘기할 만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얘기해도 사실 바꾸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얘기 많이 안 했는데 세특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 과탐 같은 경우는 특징만 좀 얘기해줄게. 과탐에서 여러분들이 뭘 써야 되냐면 내가 이걸 썼을 때 상대방이 읽어내야 되거든요. 읽어내려면 재밌어야 돼. 여기서 얘기하는 재미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궁금해져야 되거든. 이 사람이. 그러면 글을 쓸 때 있잖아. 단순히 막 숙제 쓰듯이 쓰면 보통 재미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지? 그러면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차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쓴 거 내면 뭐 고치고 해가지고 이제 다 고쳐준단 말이야. 고쳐줄 때 어느 정도 좀 읽을 만하게 고쳐주는 쌤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해. 물론 못 쓰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 근데 보통 이제 쓰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 그분들도 이제 숙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쓴다라는 개념이 좀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을 제외하면 관심을 많이 안 줘. 그냥 대충 써. 상위권만 좀 많이 재밌게 좀 써주는 편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재밌게라는 게 뭐냐면 글을 읽더라도 얘가 얼마나 이제 관심이 있느냐 이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글에 다 있어요. 요새 그거 못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이걸 해봤는데 이랬더니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읽어내는 사람이 결국 누구예요?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이 읽는단 말이야. 귀찮지만 그거 밤새서 다 읽거든요.
그러라고 이 박처장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든 다 읽어내요. 수천 장이 와도 다 읽어요. 그 사람들은. 알겠지? 그 중에 기억이 남는 사람의 글을 뽑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럼 기억에 남으려면 그냥 단순하게 줄 그리면 안 돼. 줄 글로 쓰시면 안 돼. 문장은 무조건 간결하게. 알겠지? 문장은 간결하게. 순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쓸 때 6항칙을 따르는 거랑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할 건데 6항칙 따르는 거 참 좋아요. 근데 무조건 문장은 간결하게.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썼는가에 대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많이 써야 되거든요. 설득하는 방식. 그래서 탐구 영역 쓸 때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공부를 해봤더니 이런 데에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이런 데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뭐 주변에서 이렇게 봤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걸 해봤는데 가 들어가야 돼. 사람이 궁금해져야 돼. 내가 뭘 했는가를 써야 돼. 썼어요 혹시? 이번에 쓸 때 그렇게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 과학인데 뜬금없이 그냥 환경과학 그러니까 책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책을 읽어봤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참 탐구용으로 공부하는 것과 비슷하더라. 이러면 이제 상대방이 읽어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내용의 흐름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게 세택 쓰는 방법이란 말이야. 세택 쓰는 방법. 알겠지? 근데 그걸 안 넣고 그냥 써내면요 학교생도 그렇게 잘 안 바꿔줘요. 그거 바꾸면 애들 진짜 많이 들거든.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번에 1학기하고 2학기 시험 칠 때는 지구과학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특을 한 번씩 쓸 거 아니야? 세특 쓰기 전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뭘 쓰고 싶냐? 뭘 쓰고 싶냐? 그래서 개략적으로라도 이제 흐름은 가져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쌤이 봐드릴게요. 아시겠지? 봐드릴게요. 어차피 그 세특에 대한 관련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교육학에서 나오는 거라서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써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차피 쌤 주변에 다 학교쌤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냥 던져주면 이제 봐줘요. 봐주니까 나중에 이제 쌤이랑 한번 얘기해보고 이제 어떤 방향을 쓸 거다 혹은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관련 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썼던 거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벗어날 거면 확 틀어야 돼요. 사실 1학년 때는 이랬는데 2학년 때는 이랬다. 이러고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 일맥상통하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그래야 얘가 3년 동안 우리한테 관심이 있었구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전달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얘기를 한 번 더 합시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지사학 법칙은 쉽습니다. 지사학 법칙은. 스토리텔링 무조건 필요해요. 스토리텔링. 그냥 한다고 해서 이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사학 법칙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자료이고요. 자, 우리 제 베이직 책에 56페이지에 있는 내용 1, 2, 3, 4, 5가 있을 건데 요거 전에 0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0번. 동일 과정의 원리예요. 자, 과거의 지층 연구는 어떻게 할까? 현재가 열쇠다 이거야. 왜? 아까 전에 쌤이 이제 여기 분필가루 모아가지고 쌓고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그게 1000년 전이랑 같을까 다를까? 똑같아요. 1000년 전에 똑같이 쌓였을 거예요. 2000년 전으로 가서 또 똑같은 짓을 해요. 쌓일까 안 쌓일까? 쌓이겠지. 똑같이 쌓인다는 얘기야. 과거나 지금이나 중력이나 이런 어떤 물리학적인 변화가 크게 있어 없어? 없을 거란 말이야. 물론 있겠지. 왜? 우리가 얘기하는 자국도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왔고 막 역전도 있기 때문에 바뀌긴 했겠지만 땅의 퇴적에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쌓였을 거라고. 화성암의 형성 과정이 지금이랑 다르겠니? 똑같다고. 변성암 퇴적암의 형성 과정도 옛날이랑 똑같다고. 그걸 얘기하는 게 동일 과정의 원리입니다. 과거와 현재는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퇴적된다 이거야. 지층을 형성하죠. 이걸 우리가 동일 과정의 원리라고 얘기하죠. 법칙은 아닙니다. 법칙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나오는 법칙은 과거나 지금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랬고 지금도 이렇다. 미래도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쉬워요. 첫 번째. 자,
퇴적은 어떻게 된다? 수평으로 퇴적된다. 수평 퇴적.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쌓여왔다면 아래가 나이가 많을까? 위가 나이가 많을까? 아래가 나이가 많다 이겁니다. 그게 지층이 누적된다 이거야.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지층 누중. 중력에 의해서 누적된다 이거야. 지층이. 그래서 아래쪽부터 쌓였을 것이다. 별일 없으면 문제는 이거야. 아무리 역전이 일어났더라도 역전에 대한 힌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얘는 아래가 먼저야. 해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지? 해석은 그거야. 무조건 아래서부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관임이 일어납니다. 관임 법칙은 더 쉬워. A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B가 관임했어요. 나이는 누가 더 많지? 누가 먼저지? A예요. 이게 관임의 법칙입니다. 얼마나 쉬워. 네 번째. 자, 부정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부정합변 사이에서는 뭐가 존재한다? 시간적 단절이 존재한다. 그게 다야. 간단하지? 부정합변을 경계로 한 상하지층의 사이에서의 시간적 단절이 존재한다. 부정합 법칙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동물근 천이. 여러분들 작년에 표준화석 배웠잖아요. 그죠? 표준화석을 해석하게 되면 뭘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층이 언제적 지층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니까 지구과학이 이제 사탐 소리 듣는 거야.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걸 물어보는 일은 잘 없어요.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걸 많이 물어보지. 이걸 가지고 이제 낸다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사탐 문제긴 하지. 그냥 외워서 그냥 만든 거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네, 그런 걸 제외하고 다른 내용은 아니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번에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지상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57페이지 상대연령. 여기까지는 좀 볼게. 상대연령. 그래서 한번 물어보자. 햄버거를 샀어. 맨 밑에 뭐 있어야 돼? 막 그 위에 쌓였겠지. 누구 또 먼저 쌓였을까? 빵부터 쌓였을 거 아니야. 그 상대 연령이야. 누가 나이가 많다? 빵부터 쌓였으니까 그 얘기야. 아래쪽에 쌓이는 거 뭐하다? 나이가 많다. 이걸 찾는 걸 상대 연령이라고 합니다. 지층의 쌓인 순서, 생성 시기. 생성 순서를 찾는 걸 상대 연령이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야. 퇴적 순서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상대 연령은 뭐로 할 수 있느냐? 지상법칙. 물론 플러스 예외를 둘 것 같으면 역전은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역전 여부 해석이 필요해요. 역전이 일어나는 걸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동물군 천이가 뒤집어진 거라든지, 그죠? 예를 들어 암모나이트 화석이 36층보다 더 밑에 있는 거야. 그럼 뭐야? 역전인 거지. 왜? 암모나이트는 위에 있어야 되거든. 36층은 아래 있고 고생되니까. 근데 그게 뒤집어진 경우. 아니면 건열 연은 4층이 점이층이가 뒤집어진 경우. 이런 것들 예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암상 대비. 암상 대비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게 쌤이 좀 실수한 게 57페이지 보시면 지층의 생성 순서 결정이라고 네모 박스 쳐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안에 괄호 이분을 잘못 넣었어요. 그 4번 밑에 보면 괄호 이분 지층 대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거기 원래 박스 밖에 있어야 되는데 쌤이 실수로 안에 넣었더라고. 그래서 요 2번 내용입니다. 2번 내용 지층 대비인데 암상 대비입니다. 암상 대비. 암상 대비가 무슨 말이냐? 실쌤이랑 예전에
대륙이동설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대륙이동설 증거 네 가지 뭐였지? 지지구조 원자. 그렇지, 바로 나왔다. 지지구조의 속성. 어디랑 어디가 연결됐지? 에팔레체 산맥과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이제 이름은 안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칼레도니아 산맥이라는 친구들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어떻게 알았을까? 예. 떨어진 두 지층 사이에서 발견되는 지층이 똑같이 쌓여 있고 똑같은 지지구조를 가지고 있게 된다면 얘들은 원래 하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얘를 얘기하는 게 암상대비입니다. 암상대비. 그래서 암상대비 같은 경우는 떨어진 두 지층 사이에 동일한 순서에 뭐가 존재하면 우리가 이제 지층이 존재하게 되는, 예를 들어 같이 발견되는 뭐 석회암층도 있을 것이고 같이 발견되는 사암층도 있을 건데 그렇게 순서가 똑같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 아 얘들은 뭐다 원래 같이 있었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물론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돼. 적당히 조금 떨어지냐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지층 사이에 이제 이 지질 구조를 비교하는 거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열쇠층이라고 해서 건층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어요. 건층.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층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표준화설이랑 느낌이 비슷해. 좁은 시간 넓게 분포하는